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김서룡 노무사님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 내용은 사실 노무사님들도 잘 모르기도 합니다. 김서룡 노무사님이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저희 센터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모성, 부성 보호제도와 같은 제도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서울시 기관입니다. 잦은 법 개정으로 내용 변경이 많아서 문의가 있을 경우 저희 센터에 카카오톡 또는 전화 상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엔 1탄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출산 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시간, 임산부 시간의 근로 금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핵심적인 내용만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들만 아시면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 내용 어렵지 않아요. 먼저 출산 전후 휴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알바든 예외 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출산 전후 휴가 제도입니다. 가장 궁금할 휴가 일수와 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90일의 휴가가 보장되고요. 가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까지 보장되고 미수가 출산의 경우 100일까지 보장됩니다. 이때 반드시 간태아 기준으로는 45일이 출산일 이후에 배치되어야 하고요. 가태아 기준으로는 60일이 출산일 이후에 배치되어야만 합니다. 최초 60일의 경우 월 통상임금이 보전되어야 하고요. 그중 월 최대 상한액 210만 원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단 이때 해당 노동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노동자여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의 경우 월 최대 21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노동자가 받는 급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지원 금액이 좀 복잡할 뿐이지 노동자 본인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을 받는데요. 마지막 달만 상한 210만 원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월 통상임금이 100만 원인 사람은 3개월 동안 어떻게 받을까요? 네, 그런 경우라면 3개월 동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어떻게 받나요? 최초 60일에는 300만 원, 300만 원 지급받고 마지막 달 30일에만 월 210만 원을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네요. 출산 전후 휴가 관련 기타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요.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가 종료되면 복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하였는데 다른 직무로 발령이 난다든지 또는 임금이 삭감된다든지 하는 경우 법 위반 사항이므로 언제든지 센터에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출산은 큰 축복인데 출산 전후 휴가 복귀할 때 페널티를 주는 방식은 정말 지양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연차 휴가 관련해서도 90일 출산 전후 휴가 모두 사용했어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다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본인이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도중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던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간의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보장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걱정 없이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거 없네요. 이 페이스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산 사산 휴가입니다.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주차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 휴가도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휴가 부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주수가 길수록 아무래도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임신 주수에 따라서 10일에서 90일 사이 유사산 휴가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초 60일까지는 통상임금 전액 지급이 되고요. 28주 이상부터 유사산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월 최대 상한액 2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유산 사산 휴가 신청서와 함께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산 사산 휴가도 연차 휴가 관련해서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배우자 출산 휴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활용되는 휴가이고요. 최근에 일수가 2배로 늘어서 활용 가치가 더욱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20일인데 이게 근무일 기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달가량을 배우자 출산 휴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이 지급되고요. 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20일 기준 약 160만 원 정도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차액 정도만 지급하면 됩니다. 네, 노동자 본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20일 쉬었어도 통상임금 전액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사용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반드시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3회의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흘 이렇게 끊어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럼 하루 쓰고 나중에 18일 쓰고 이것도 가능하겠죠. 출산하고 나서 초기에 병원 갈 일이 종종 있을 텐데 이렇게 하루씩 끊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을 가기도 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기간을 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돌봄을 위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태아 검진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 검진 시간도 유급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횟수가 달라집니다. 출산이 임박할수록 더 자주 산부인과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동시간, 대기시간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검진받는 시간, 또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 간편하게 반차 또는 하루의 연차를 모두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아 검진 시간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과태료 조항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해당 조항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입법적으로 좀 불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빠르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시간의 근로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도 위반 사례가 발견된다고 하던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에 임신 중인 노동자가 있다면 절대 시간의 근로가 금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시간의 근로가 금지가 됩니다.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네, 시간을 보니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인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걸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1일 2시간, 1주 6시간은 지켜도 1년 150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근로감독 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연간 150시간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 내용 1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육아휴직 6+6 제도 등 유익한 내용이 2탄에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2탄도 기대해주세요. 김소룡 노무사님은 오늘 유튜브 출연 어땠나요?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제도를 소개하는 거는 처음인데 노무사님께서 잘 리드해 주셔서 덕분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저희 센터도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